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띄워주실래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고 우리나라가 2조에 속했어요. 네, 2조에 속했는데 한국,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네, 요렇게 지금 속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짧게 저희가 잘라서 올렸는데 우리나라 2조고요. 2조에 말레이시아와 요르단, 바레인. 이렇게 속했는데 일단 조추첨은 최상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조추첨 걱정할 건 아니지만. 엄청 무난했고 근데 사실은 아시안컵에서 조추첨을 걱정하지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뭐 어쨌든 올라가는 건 뭐 거의 당연한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재밌을 것 같아요. 김판곤 그렇지. 또 코리안 더비지. 감독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요르단 뭐 바레인 다 할만하고요. 뭐 진짜 최상의 조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일단 뭐 조 자체는 최상의 조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조추첨 후에 뭐라 그랬냐면 좋은 조에 속했다. 일본과 같은 강팀을 빨리 만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일정 알려드릴게요. 1월 15일에 바레인하고 1차전 붙고요. 1월 20일에 요르단, 1월 25일에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시안컵은 나도 매년 되게 재밌게 봤던 대회이긴 한데 물론 우리가 우승은 못했지만 특히 슈틸리케 때 호주 막 결승까지 결승에서 갔죠. 막 네. 그때 준우승하고 연장 막 가고 막 손흥민 골 넣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때 진짜 우승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 그때 너무 재밌게 봤고 아시안컵은 사실 우리가 우승 후보인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보긴 했는데 이번 아시안컵 대박일 것 같아. 재미로는. 재미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근데 저는 월드컵 취재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시안컵 취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좀 꼬여가지고 이 전 회사에서 인터폴로 이직을 할 때 네. 원래 전 회사에서 아시안컵을 보내주는 거였는데 인터폴로 좀 급하게 이직을 해버린 바람에 못 갔고요. 네네. 그리고 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못 가는데 아시안컵을 갔다 온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드컵을 취재를 가면 사실 우리는 쪼렙이거든요. 쪼렙이지. 그러니까 무슨 밥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기자들 자체가 좀 기가 죽어 있어요 항상. 월드컵 나가면 기자들이 우리 사실 브라질이랑 16강에 붙을 때 브라질 기자들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늦게 와 얘네 조별리그 오지도 않아. 브라질 기자 보이지도 않다 갑자기 16강 조별리그 3차전 때부터 스물스물 나오더라고. 맞아. 브라질 기자들 최고였습니다. 짜증나지. 근데 이제 걔네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아시안컵을 가면 우리가 브라질이래.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막 다 물어본다는 거야. 뭐 베트남 기자, 뭐 태국 기자 아니면 뭐 어쨌든 뭐 많은 중국 기자들도 그렇고 막 와서 물어본대. 뭐 중국에 대해 축구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기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나라 기자한테 물어봐? 우리가 막 영국 외신 같은 거 잘 인용 보도하고 우리 월드컵 갔을 때 누구냐 그 더 뒤에 애슬레틱의 그 기자 있어 온스테인 기자. 온스테인. 그런 기자였어. 있지. 그런 기자였어 우리 막 쫓아가거든. 손흥민 어떻게 보냐. 연예인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반대인 거지. 아시안컵을 가면 우리가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늘 을로 지내는데 아시안컵 해서 갑질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거 아니야? 개 해보고 싶은데 월드컵을 2번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시안컵을 못 가요. 그럼 내년 아시안컵 못 가요? 저는 양보를 해야죠. 월드컵을 갔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물론 제 맘이긴 하죠. 그래. 뭐 내 건데 가면 갈 수 있지만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양보해야죠. 그래요. 그쪽 후배한테 길 좀 터줘요. 또 거기 간다고 또 극장골 안 나와가지고 혼자 막 안녕하세요. 뭐 매일 카타르 최영진입니다. 혼자 이거 카타르에 또 왔습니다. 같은 숙소에 뭐 있고요. 근데 그게 재밌대. 그래서 취재 자체도 길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대회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엔 고민하는 게 카타르 쪽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 지금 1차전이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잖아. 말레이시아부터 보낼까 우리도. 말레이시아 때 보낸다? 그러니까 3차전부터 보내는 거지. 1, 2차전 그런 매체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또 토너먼트 어찌됐건 한국은 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기간도 체류 기간도 길어지고 거의 하니까. 한 달이에요. 거의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좀 뭐 3차전부터 보낼까 2차전부터 보낼까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게 그동안 진짜 해외파 총출동한 정예 멤버로 붙은 지가 오래됐고 손흥민 선수도 진짜 손흥민 선수 신인 때 그 아시안컵 때 아시안컵 됐을걸? 한 번 붙고 나서 지금 한일전이 없단 말이죠. 정예 멤버로. 그래서 과연 아시안컵에서 일본과 맞붙을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있죠. 지금 한국은 2조고 일본은 D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맞붙는 확률은 우리나라가 2위 하거나 일본이 1위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위 하거나 일본이 2위 하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조 3위가 돼도 가능합니다. 시나리오가 3위 6개 팀 중에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 가기 때문에 요렇게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6강에서 일본과 맞붙을 확률 가지수는 2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위하거나 일본이 2위 혹은 3위 난 이럴 확률은 좀 없다고 봐 오히려. 없다고 봐요. 근데 아니 일본도 지금 엄청 쉽잖아. 근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좀 더 빡센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래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의외로 이라크 얘네. 아니 그래 이라크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라크 알 수 없는 팀이거든 얘네. 아니 그래도 2위 할 거라고 봐? 한국하고 일본이? 그렇진 않죠. 아시안컵인데. 예. 근데 우리가 2위 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뭐 정말 엄청난 변수가 생긴다면 일본 쪽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좁혀성은 더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본 전력이 지금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방심에 이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자 그러면 1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결국에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지수는 결승전입니다. 근데 난 반대인데. 왜? 너무 떨려. 이게 자신감을 가져. 재미있고 엄청나게 모든 매체와 모든 유튜버들과에게 정말 꿀 같은 일이죠. 네네네. 근데 또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는 이게 지면 한 달이 괴로울 것 같아서. 이건 타격 크다. 근데 이기면 또 막 몇 달 또 기쁘겠지. 몇 달 기쁘고 일본하고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안 해. 10년 동안. 안 해. 10년 하지 말자. 예. 한국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난다. 이거 좀 내가 이제 요즘 막 축구 전문가 형들 물어봐. 진짜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해. 평균적인 수준이나 지금 최근의 흐름은 일본이 좋아. 전체적인. 왜냐면 유럽에 다 진출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있잖아. 김민재 있잖아. 월클이잖아. 이강인 있잖아. 그러니까요. 톡 튀어나오는 멤버가 일본의 선수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 압도적이잖아. 사실 세계 리그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근데 저한테 이 질문을 월드컵 전쯤이나 또는 후쯤 뭐 바로 그 시기에 얘기를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 컨디션 되게 안 좋았죠. 그치. 뭐 일단 안아골절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도 지금처럼의 무슨 막 이적소리 돌릴 정도의 선수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뭐 이제 주전 뛰냐 마니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을 있었고, 때니까.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때도 약간 부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월드컵 전후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본이 조금 우위라고 저는 그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월드컵 전후로 보면 만약에 한일전을 막 3월에 하고 막 이랬으면 그래도 월드컵 일본이 조금 우위가 아닐까. 왜냐면 그때 미토마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고 뭐 후루하시라든가 많았어. 선수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쿼드 그냥 베스트 11 자체가 거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뭐 거의 수비 라인은 거의 K리그고 뭐 중원도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좀 과포화되는 거지 이선만. 그리고 원톱 자원도 그때는 좀 걱정이 있었고 황희조 선수의 약간의 그런 컨디션의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보면 그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선수들 컨디션이 다 좋아졌어요. 그렇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부상이 이런 것 이제 좀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력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A 매치를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난 첫 경기 그 A 매치 때는 날아다녔잖아. 그냥 다르다. 달라. 클래스가 달라. 어나더였고, 그리고 이강인은 지금 뭐 워낙 너무 잘하고 있잖아. 이강인은 뭐. 이강인은 이제 완전히 대표팀에서는 그 얘기 좀 되겠다. 뭐. 정몽규 회장님한테 밥 먹었을 때 우리 팀장들 모여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극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본인한테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막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렇게 뭐 이강인 요새 인기 많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강인 선수가 인기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진짜 지금은 사실 너무 툰 것 같다. 그러니까 인기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 다음이 이강인인 것 같다. 근데 어떤 기자들은 요새는 손흥민이랑도 거의 밴드들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맞아 얼마 전에 클린스만 감독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에 사실 벤투 감독 시절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졌잖아. 그렇죠. 중용하지 않았지. 사실, 근데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에 대해서 긍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경기력이라든가 유럽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선수다. 지금 이강인은 뭐.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차후에는 손흥민이나 이강인을 약간 공격에서는 거의 이제 밀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뭐 클린스만 감독이랑 얘기한 내용도 막 얘기해 주셨는데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좋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뭐 대표팀 내에서든 유럽에서든 인기가 좀 많잖아. 그럼요. 중심이죠. 뭐 AT 가냐 어디 가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고. 그리고 김민재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센터백 뭐 세계 최고 센터백 뭐 한 5명 뽑으면 김민재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월드컵 전후로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위치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나폴리 우승하고 이강인 막 잘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셋이 너무 압도적인 셋이 이제 완전히 올라왔고 맞아.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일본 쪽 전문가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 네. 일본은 골고루 수준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보면 이제 유럽에서 중심이 된 선수가 꽤 많아요. 이재성 선수 있죠. 황인범 있고. 황인범 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황희찬 있고. 황희찬도 부상만 없으면 네. 중심이 된 선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황의조 선수가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유럽 소속이긴 하거든. 황의조라든가 그리고 또 오영규 있지. 있고 박지수 있지. 박지수 있죠. 왜 더듬어 박지수? 아니 깜짝 놀래요. 자꾸 그 얘기할 때마다 자꾸 까먹어. 조규성 선수도 어쨌든 유럽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네. 지금 뭐 에이전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리강 쪽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홍현석도 있고. 그리고 홍현석도 아마 좀 보는 것 같아요. 생각은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좀 수비 라인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또 우리 수비 라인이 뭐 김진수라든가 김영권이라든가 뭐 옆에 있는 김문환 뭐 이런 선수들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아.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그러면 말씀 수준이 점점 좀 올라가는 느낌. 이재성도 그렇지만 마인츠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네, 그럼요. 중심이야 마인츠도. 중심이에요. 지금 중심이 다 우리나라 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제 사실은 일본 그 자국에서 평가하는 이런 우리는 수준이 전체로 높다는데 우리도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우리도 높아. 근데 수준이 높은 A급 선수들도 많은데다가 S클래스가 지금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일본은 뭐 우리 이길 것처럼 얘기하더만 뭐 언론들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우리가 이기잖아. 이기죠. 내가 제 3국의 사람이었어도 우리 한국 손 들었어. 그럴 거예요. 근데 결승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너무 짜증나니까.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그 쫄지 마. 근데 어쨌든 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만약에 한 뭐 12월 전후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일본 쪽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근데 냉정하게. 지금은 이제 6월, 뭐 5월 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고 너무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네네. 일본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급은 없죠. 그러니까 미토마 선수가 있긴 한데 미토마도 월드컵 전후로는 되게 괜찮았는데 네. 최근에 좀 드리블 좀 읽힌 것 같아. 얼마 전에 그치, 그 패턴이 처음에 먹혔어. 근데 최근에 안 먹히더라고. 그 수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네. 미토마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미리 딱딱 치니까 미토마가 이제 공을 뒤로 빼더라고. 그러니까 그 번뜩임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는 한 시즌 반짝했다고 맞아. 이렇게 비교하고 우리는 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10골 넣었어요. 그래요,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7시즌 연속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못 막는 거죠. 최근에 골 장면 보면 가마차게 때리잖아요. 맞아. 그거 프리미어 선수들이 몰라? 안다고. 근데 아는데 오른쪽으로 때리려는데 왼쪽으로 때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수가 너무 많은 선수와 미토마는 아직은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S급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근데 물론 성장 가능성 되게 높은 선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어찌됐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스타래. 일본 내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그럴 수 있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성장형 선수라는 맞아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논문 쓰고 막 연구하고. 근데 그 여러 다른 선수들 뭐 카마다도 있고 뭐 후라시도 있고 많아요. 마에다도 있고 토미야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한방 해줄 수 있는 S급의 선수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다른 선수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네네. 이거 앞으로도 유럽 많이 갈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아시아 몸값 베스트 11, 그러니까 10위까지 아시아 몸값 탑 10. 10위가 이게 이제 트랜스퍼마크트의 최근 몸값입니다. 10위 마요르카 이강인. 10위가 네, 1,500만 유로. 9위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트랜스퍼마크트는 이제 쿠보의 몸값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고요. 8위는 프라이부르크, 그 도안리치. 도안. 그리고 7위는 레스터시티의 해리소타, 이게 호주 선수예요. 그리고 6위가 포르투의 타레미. 5위, 이제 5위입니다. 5위부터 가요. 5위는 미토마. 2,200만 유로. 4위는 아스널의 토미야스. 그리고 3위가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다이치. 3천만 유로 되고요. 2위 김민재 5천만 유로. 1위 쏜 6천만 유로. 1, 2위. 근데 조만간에 몇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강인이 3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강인이 더 올라가지. 네, 1,500만 유로면 지금 다 사죠. 네. 근데 지금 아마 그 정도 몸값은 넘어선 것 같고 한 2,500, 3천만 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한 토미야스 정도는 금방 밀어낼 것 같고
카마다도 근데 카마다도 잘하긴 하더라. 네네네. 잘하긴 하니까 1, 2, 한 4위 정도는 지금 그렇지. 현 시세를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관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10위 안에 일본 선수가 5명이 들어가 있고 한국 선수가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선수 몸값을 합친 게 5명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이 클래스 차이가 있다.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는. 근데 이강인이 3위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1, 2, 3위가 이제 완전히 네. 한국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결승 가면 한국이 이긴다지?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만 우리가 잘 유지만 우리 해주면 너무 좋잖아. 우리 멤버도 너무 좋고. 자, 좋습니다.